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긴 할 건데 일단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거 얘기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의 목표가 뭐고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안다면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미 어렵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승률이 사실 반만 돼도 되거든요. 매매 승률이 50%여도 한 손익비를 가지고 이제 따지면 돼요. 손익비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계속 가져가면 되는데, 코인 개수 늘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얻을 때도 있고, 코인 개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하다가 실패한 걸 못 견뎌해요. 물론 그러면 좀 비중을 좁게 해가지고 손실 볼 때도 조금 손실 보고, 뭐 수익 코인 개수 늘어날 때도 조금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야지만 이게 돼요.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야지만 지금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승리를 높여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라는 거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기는 사실 인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코인 개수 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싫고, 그래서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어렵다라는 거,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걸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습을 통해서 요거를 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혹은 승률은 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손실 승률은 뭐 조금 요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손익비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요런. 그러니까 시험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100점이 목표인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내신 같은 거 할 때, 혹은 수능을 본다라고 치면, 수능은 예를 들어 1등급 맞으려면 한 96점은 돼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약간 몇 점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몇 점 이상만 올라가면 통과, 이런 시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몇 점 이상만 올라가면 통과, 60점만 넘으면 통과, 검정고시처럼 이런 시험이 있는데, 요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100점을 맞아야겠다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요 매매,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돼, 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00점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트레이딩에서 100점 말도 안 돼요. 승률 100%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50점만 넘으면 돼. 50%만 넘으면 돼. 승률 60점만 넘으면 돼. 맞아요. 자격증 느낌처럼.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인생에 한 번뿐인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처럼 안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처럼 한 번 시험 보면 다시는 그 시험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일단 승률 한 60% 맞추면 돼. 손익비 1대2 정도만 맞추면 돼. 라는 생각으로 그 수준만 맞추고 그걸 계속 반복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목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좀 와닿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자, 요분은 지금 선취매로 감옥에 들어가 계신가? 수사받고 계신가 그러죠? 주식 선취매로 본인이 사놓고 이거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가격 띄우고 자기는 팔고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10% 미만의 사람들만 돈을 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공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요 사람을 제가 지지하고 이런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한 해, 두 해 정도는 돈을 버는 사람의 비율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불장인 해도 있고, 엄청나게 올랐던 해도 있잖아요. 반면에 계속 떨어지는 해도 있고. 그래서 한 5년, 10년 정도를 지나고 보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 사람이 어쨌든 뭐 100명 중에 뭐 이렇게 몇 명 꼽아가지고 계산했겠습니까? 얼추 생각해보기에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돈 버는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10%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딱 생각해봤을 때, 요 코인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식의 코인들 중에서 잘 된 코인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잘 될 가능성이 한 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명 중에 10명이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주변에는 없는데, 의 개념인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다 모아놨길래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경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없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다. 해서 개인 투자자 중에 몇 퍼센트 돈을 버는지라고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돈을 잃는다. 거의 없는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요분도 100명 중에 10명만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해서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 수준이 아니고 아예 없다 수준인 거예요. 아예 없다. 아예 없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해서 한 해, 두 해 정도는 뭐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한 해, 두 해 정도. 근데 이제 5년 정도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결국에는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혹은 고점 근처에서도 어렵고, 고점에서 떨어지고 나서 팔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사기도 당연히 어렵고, 저점 근처에서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잘 안 되기 때문에 매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였고, 왜냐면 코인 개수 늘리기 하다가 실패한 비율 뭐 이런 자료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를 지금 갖고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것들,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들었던 것, 코인 거래소 측에서 들은 건데, 어떤 거래소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코인 거래소 측에서 들은 건데, 그래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래소예요.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6? 아무튼 거래소 측에서 들어봤는데 궁금하다.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입금과 출금 기준, 그러니까 내 자산이 지금 뭐 여기에 해서 지금 뭐 불장이어가지고 내 자산이 지금 여기 뭐 2억이 찍혀있고 막 이런 거 기준이 아니고, 초성 들으면 아는 곳이냐고요? 알죠, 당연히. 어느 거래소인지는 캐지 마시고, 뭐 2억 찍혀있고 막 이런 거 기준이 아니고, 입금과 출금 기준. 입금과 출금. 그래서 이제 코인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입금 출금 관련해서는 현금만 기준으로 했을 때, 입금한 현금보다 출금한 현금이 많은 사람이 1%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넣었어요.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 1,000만 원이 예를 들면 2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불장이 못 팔아가지고 계속 뭐 물타기 하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2,000만 원 넣고 3,000만 원 넣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거의 뭐 바닥에 가가지고 뭐 3,000만 원, 총 3,000만 원 넣었는데 뭐 뺀 돈은 예를 들어 뭐 한 1,5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 사람은 3,000만 원 넣고 1,500만 원 뺀 거죠. 그럼 이 사람 손실 본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2억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입금과 출금 기준으로, 입금을 얼마 있고 출금을 얼마 있고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1%도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건 현물 기준이고, 마진 거래소, 선물 거래소 중에 쉽게 말하면 어쩌면 불법, 그래서 이제 선물 대여계좌처럼 어떤 시스템의 거래소가 있냐면, 거기서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손실을 보면 거래소가 수익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수익이면 거래소가 손실인,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수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그게 아니고, 수익을 거두면 거래소가 손실이고, 뭐 손실을 보면 거래소가 수익이고, 약간 이러한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불법이라 봐야죠, 사실. 네. 이런 데가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본사인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온 거예요. 여기 미팅하자고. 언젠가 한 2019년도였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미팅을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니 어차피 마진으로 수익 보는 사람 1%도 안 된다. 그럼 1%도 안 되면 어쨌든 그 중에 99%는 돈을 잃는데, 요 99% 돈 잃는 거 허즈님이랑 우리랑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쳤죠 아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1%도 안 된다, 뭐 0.1% 될까 말까다. 물론 약간 과장은 했겠죠. 왜냐면 많이 잃는다고 해야지 제가 할 것 같으니까. 많이 잃으면 제가 돈을 더 버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P2P 거래소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마진 거래소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선물 대여 계좌 뭐 그런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네. 아무튼 선물 대여 계좌도 그 뭐 BJ나 뭐 유튜버들 통해서 이제 선물 대여 계좌 시킨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이 잃는 돈 있으면은 유튜버한테 얼마 주고 본인들 얼마 떼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0.1%밖에 안 된다. 뭐 이건 좀 과장된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다른 거래소는 곱하기 100밖에 안 된다. 네. 곱하기 100배밖에 안 돼서 어쨌든 뭐 0.1%라도 돈을 버는데, 우리 거래소는 200배가 된다. 200배가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네가 사람만 끌고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이 넣은 돈 다 네 돈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한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 그때 미팅을 했을 때 얘기했던 거 뭐냐면,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마진에서 0.1%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약간 과장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뭐 조금 뭐 얘기가 좀 돌아간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렵다. 수익 내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개수 늘리기 시도했을 때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하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시도해야 된다. 왜냐면 코인 개수 늘리기 한두 번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막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팔 하다가 사팔뛰기 된다. 뭐 사고 팔고 하다가 사팔뛰기 된다.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거 실패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은 불장에 절대 못 나와요. 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불장에 절대 못 나와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승률이 뭐 50%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 불장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가만히 존버만 한다? 존버만 하다가 불장에서 나온다? 그거는 진짜 뭐 어떤 예시를 들어야 되려나. 네.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는 그런 격인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뭐 네. 아무튼 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렵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들어가자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제가 못했던 거, 네, 제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계속 성공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자, 지난번이랑 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한 요쯤에 와 있는 거죠. 요쯤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반감기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반감기 오기 전에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반감기 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요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다가 어쨌든 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갔을 때 이 퍼즈 각도선이 뚫고 떨어진 타이밍이 네, 일단 뭐 주봉이나 뭐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는 사실 요쯤에서는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네, 요쯤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요때 당시엔 엘리엇 파동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갈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네, 팔고 이런 데서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했죠. 네, 팔고 이런 데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도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더라고요. 다시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조정 받고 나서 재차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엘리엇 파동 겪어서. 네,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때 계속 팔긴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팔고 여기서부터 계속 꾸준히 팔긴 팝니다. 뭐 중간중간에 막 반등 가격이 좋은 구간에서 사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봤구나 엘리엇 파동 한 번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많이 팔긴 팔았는데 여기서 판 요 물량을 생각하면 한 30% 팔았나? 인 거예요. 한 30% 정도.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깔끔하면 진짜 이렇게 짠 차트가 진짜 깔끔해가지고 1, 2, 3, 4, 5로 올라가고 여기서도 1, 2, 3, 4, 5로 올라가고 해서 여기서 딱 끝나고 나서 주구장창 하락하고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근데 요번에처럼 진짜 한 번 더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요번에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이런 식 1, 2, 3, 4, 5로 한 번만 겪을 것처럼 하다가 알고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2017년도에 비해서 봤을 때도 확실히 차트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고 온갖 페이크가 다 있고 네, 속기가 너무 쉬운 네,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그 차트 모양이죠. 그래서 실제로 막상 닥치면 어렵다. 네, 저도 한 번은 그래도 제가 만족할 만큼 빠져나왔지만 한 번은 만족할 만하지 못하게 빠져나왔다. 예, 저도 한 번은 만족했지만 한 번은 불만족스럽게 매매를 진행했다. 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익을 덜 먹더라도 빠져나가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이때는 사실 수익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네, 수익에 대한 욕심 좀 있었어요. 네, 더 많이 수익을 보고 싶다. 요 상승으로 좀 어느 정도 졸업이라고 표현하죠. 졸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익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더라도 무조건 빠져나온다. 적어도 물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려웠다. 어렵다. 저도 어렵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울 테고 어렵다. 근데 어렵다고 안 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실패하고 코인기수 늘리기 불장에서 무조건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실패 안 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인기수 늘리기 연습할 때는 뭐 실패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쨌든 뭐 성공 한 번 했는데 실패 두 번 하고 이런 것도 당연한 거다. 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어쨌든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